안녕하세요, 황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6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오늘은 저쪽에 동쪽 하늘 보면 햇빛이 완전 구름에 가릴 정도로 흐린 날씨 시작되고 있고요. 이런 날씨가 내일 모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흐려지고 한 수요일 정도 돼서야 이제 해가 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날씨가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야외 활동하기에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요, 지금 기온이 21도 정도 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한 22도, 23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네요. 지금 바람도 선선하고요. 딱 한 3일 정도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일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상에는 지금 비가 온다고 돼 있긴 한데, 비도 지금 좀 소강 상태고요. 간혹 이제 한 방울씩 하늘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그냥 일상생활 하기에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네요. 쥐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 수준이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니까 역시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거꾸로 평일보다는 여기에 걷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숫자가 좀 줄었어요. 많을 때는요,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걷는 이 라인 상에 앞뒤 포함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막 이렇게 있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 앞에 보니까 한 2명 정도 걷고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날이 좀 따뜻해지고 조금 더워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죠. 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 풍부 빅데이터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오늘은 길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적어요. 게다가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일요일이죠. 휴일, 연휴가 되는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도 이제 현충일로서 휴일이고요. 월요일 이렇게 3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어디에 놀러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좀 하루 정도 좀 아침 운동하는 걸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걷는 풍부 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로써 저는 261일차, 지난 2021년 작년이죠, 9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걷는 풍부의 일정은 지금까지 오늘 6월 5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략 한 3개월 정도, 3개월 남짓 하면은 이제 1주년이 다가오네요. 그때까지 우리 또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구독을 많이 또 해주시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샤.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정말 걷기 딱 좋은 날이고요. 최근에 말입니다. 뭐 최근도 아니죠. 이렇게 한국을 꿰뚫고 있는 어떤 문화. 예. 한국에서 정말 강력해가지고 어떤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거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와, 비가 슬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그냥 비 오는데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그게 하나의 이제 한국 자체에서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뭔가 의미 있는 막 이런 세계 문화로도 이제 자리 잡고 이러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봤더니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꼰대. 네.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네. 라떼는 말이야.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 라떼는 이랬는데, 예,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 본질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정말 세상 쉽게 사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게 처음부터 무언가를 일구어 가면서, 예, 그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진짜 거기에 대해서, 예, 심혈을 기울여서, 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겪어왔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을, 예, 이렇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네. 그리고 살짝 또 생각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네. 흔히 우리 예전에 속된 표현을 또 많이 썼잖아요. 아저씨를 또 개저씨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꼰대 문화하고 또 이어지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진짜 한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꼭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도요, 정치 분야에서 예전에는 뭐 지역 갈등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뭐 남녀 갈등, 성별에 따른 갈등도 있지만 또 세대 간의 갈등도 극심하다고 하잖아요. 세대 간의 표가 달라지고 서로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꼭 정치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가득하죠.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요, 바로 꼰대 문화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선배 후배 관계죠. 선후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가족끼리도 말이죠. 어떤 하나의 가족 안에서도 꼰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밥상머리 같이 만약에 식사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세대하고 자녀들의 세대 식생활, 식습관도 좀 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그 이전 세대로서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때 유행하던 그런 문화들을 지금까지 섭렵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절에도 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겠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고려하면 사실은 아버지도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자라왔겠죠. 당연히 거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항상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습관이 다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가정에서는 만약에 식사를 같이 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식사를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은지는 이거는 또 결론으로 하되,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식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가족이 있다면, 아버지가 잘 젓가락이 반찬에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자녀에게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지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 없어서 못 먹던 이런 반찬들이, 정말 귀한 반찬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이런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지금 맛없다고 그렇게 밥알을 새고 앉아있냐. 너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짓 하면은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어 이놈아. 딱 이런 말로 이제 시작되는 우리들의 때는 말이야. 자,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죠, 자녀가 우리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밥 먹는 것도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런 지금은 별것 아닌 이런 반찬들도 밥상 위에 올리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정말 어렵게 사셨구나. 지금은 이렇게 이루게 내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그런 정말 노력과 이런 성과에 이제 감탄을 정말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결론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고방식하고 더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그냥 아버지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는 이제 꼰대로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확인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저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내가 뭐 배울 생각이 없다 라는 이유로 예, 나보다 먼저 이렇게 나온 세대들, 예, 소위 말하는 선배라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왜 이러지를 못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먼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먼저 일종의 텃세 같은 걸 부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1년, 2년, 아니면 6개월. 네. 단 몇 개월 먼저 들어오더라도 네. 자신의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후배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우위에 있을, 네. 내가 우위에 있다는,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내 생각이 답이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진정성하고는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게 진정성 없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꼰대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말로 사실은 정말 걱정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이랬다면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좋은 뜻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정말로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일일까?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 다 옳은 생각일까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내가 가진 생각은 이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자,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이죠, 꼰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상대가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지, 자신이 하는 말이 참 꼰대스럽다 라고 여겨지는 거는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약간의 좀 접점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죠. 서로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고요. 지금 사회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나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에 많은 그런 기술의 발전을 또 가지고 왔고요. 게다가 지금은 말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능한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은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음식점에 가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라든지 또는 무슨 KTX 티켓을 예매를 한다든지 뭔가 문화생활을 향유한다든지 할 때에도 심지어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에도 직접적으로 예전에 하던 어떤 그런 접촉은 이제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대신에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사용을 그 사용 빈도수를 점점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본인이 어떤 그런 디지털 문화에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당연히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고 인사하고,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회의지, 무슨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게 회의냐? 회사도 말이죠. 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은 그런 사무실 안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그렇게 관찰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뭐가 더 좋은지 또 판단도 해보고, 앞으로의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얼굴 보면서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회사 운영 아니겠어? 너무 꼰대스러웠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꼰대스러운가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 재택근무는 하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라고 했어? 그냥 한 부서에 한두 명씩 해야지. 뭐야 이거 다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의 소위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성과로서 목격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정도 중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눈에 보여지는 거, 단지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졌던가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딱딱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막 시끄럽게 그런 다른 관리자들이, 그런 보스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그게 실제로 그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막 이래저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친구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게 만드는 거. 자, 바로 거기서 이제 꼰대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근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야근 같은 거. 다들 야근하는데 당신은 안 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옆에 동료들 야근하면은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지. 막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근을 하는 게 말이죠, 전체적인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더 비효율적인 거죠. 비생산적인 겁니다. 가능하면 일과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회사로서의 이제 비용 절약도 될 것이고, 플러스 그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회사의 직원이 여가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생산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직원 자체가 회사 일만 몰두해서 발전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 회사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봐왔던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때 보여줬던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꼰대는 발생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꼰대가 될 그런 요건이 좀 충족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이도 아니죠. 좀 더 본질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자신의 지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지위. 하여튼간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겪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지위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자기 자신한테는 선명하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도 자신과는 그런 동일한 또는 동등한 경험을 갖지 못한 그런 후배들,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후배들은 아마도 당연히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겪었던 그런 수많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영웅담을 그 후배들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적어도 따라주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상태. 자, 그게 바로 꼰대력이 발동되고 있는, 꼰대력이 쭉 올라오고 있는, 마치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에서 전투력이 막 10만, 20만, 30만 쭉 그냥 올라가듯이 수치가요. 베지터가 처음 나올 때 착용했던 그런 스카우터, 그런 스카우터의 수치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꼰대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한테 누군가가 거꾸로 꼰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당신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당신의 경험에 의한 꼰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꼰대라는 건요, 결국은 유치원생 한 명이 말이죠, 자신보다 1년 늦게 들어온 다른 유치원생한테 그 꼰대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고요, 누구든 자신이 경험한 그 세계를 그 경험하지 못했을 법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강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강요가 담겨 있을 때 말이죠, 그때 꼰대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이죠, 초등학생이 어떤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자, 거꾸로 아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어떤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세대가 뭐 MZ 세대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또 알파 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지금의 초등학생들, 태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완전히 디지털 문화에 완전히 문화적인 부분을 포섭당해 있겠죠. 그거 없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의 60대, 70대 그런 문화하고는 좀 관계없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적인 정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말이죠. 서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그런 어르신한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것도 몰라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뭘 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르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초등학생 꼰대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아마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이죠, 뭔가 영웅담인 것처럼 그 다른 세대는 마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가진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당신은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 나를 보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꼰대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실 나이의 문제도 아니죠. 물론 나이가 어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할 가능성도 많겠지만, 반대로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것이 결국은 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꼰대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객관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또 객관화를 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물론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점, 수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접점에서의 만남, 서로 간의 의사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가져와지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6월 5일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도 휴일이죠.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